설탕보다 10배 위험한 음식, 당신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다리가 자주 저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서울대병원 당뇨센터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난 단 거 안 먹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설탕을 피하고 과자를 끊고 탄산음료를 멀리 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른다면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음식, 겉으로는 전혀 달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고 졸린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발끝이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심하면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해야 하고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왜 속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단 거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뭐 드세요? 아침엔 죽 먹고, 점심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저녁엔 밥 한 공기랑 반찬 먹고, 간식으로 떡 조금 먹는 정도예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다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건 단맛만이 아닙니다. 짠 음식도, 고소한 음식도, 심지어 담백해 보이는 음식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였습니다. 커피에 설탕 안 넣어요. 대신 밀가루 음식 좀 먹죠. 과자는 안 먹어요. 대신 떡은 건강식이니까 먹어요. 콜라는 끊었어요. 대신 달달한 전통 음식은 괜찮겠죠? 이런 생각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발견.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68세셨던 박 할머니는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탄산음료는 평생 안 드셨고 과자나 케이크 같은 서양 간식도 거의 손을 안 대셨습니다. 대신 우리 전통 음식을 드셨죠. 떡도 좋아하시고 중국집 음식도 가끔 드시고 간식으론 호떡이나 군고구마를 즐기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120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꾸래요. 근데 전 단 거 안 먹는데 뭘 더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할머니는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데 어떤 날은 110이었다가 어떤 날은 14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외출했다 돌아오는 날은 더 높았어요. 어제 손주들이랑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 아침 재니까 150이 나왔어요. 짜장면은 짠 음식인데 왜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박할머니는 나름대로 더 노력하셨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대신 배가 고프면 떡을 드셨어요.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이고 첨가물도 없고 건강할 것 같아서요. 추운 겨울날 시장에 가시면 호떡 하나 사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호떡 하나쯤이야 그것도 안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박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다리가 자주 저렸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당뇨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서워요. 한번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잖아요. 박 할머니의 두려움, 혹시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신가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럼 왜 단맛이 안 나는 음식도 혈당을 올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장작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큰 통나무를 태우면 천천히 오래 탑니다. 하지만 잘게 쪼갠 나무는 금방 활활 타오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통곡물이나 채소는 큰 통나무와 같습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당으로 바뀌고 천천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우리 몸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밀가루나 흰쌀로 만든 음식은 잘게 쪼갠 나무와 같습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소화되고 급속도로 당으로 바뀌고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속도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차근차근 대응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면 췌장이 당황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혈당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배가 고파지고 또 당기고 또 먹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60대가 넘으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혈당 폭탄, 짜장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 왜요? 짠 음식인데요? 맞습니다. 짜장면은 짭니다. 하지만 여기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춘장을 보겠습니다. 춘장은 검은색이고 짠맛이 강해서 건강에 별로 안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춘장 속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과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춘장의 단맛을 숨기기 위해 짠맛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춘장의 당 함량은 라면보다 높습니다. 라면을 건강에 안 좋다고 피하시는 분들이 짜장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춘장만이 아닙니다. 짜장면의 면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면은 우리 몸에서 순식간에 당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국집 면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더 정제된 밀가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그릇의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춘장의 당분과 면의 탄수화물이 동시에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이중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식후 1시간쯤 되면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소에 공복 혈당이 100 정도인 분이라도 짜장면을 먹으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혈당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2~3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찾아옵니다. 아, 그래서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오후에 그렇게 졸린 거구나.
맞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손주들과 중국집 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손주들 보는 날이면 짜장면 한 그릇 드시는 게 낙이셨죠. 가끔 먹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짜장면을 드신 다음 날은 항상 공복 혈당이 높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다음 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호떡.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호떡입니다. 겨울에 길을 걷다가 호떡 굽는 냄새를 맡으면 저도 침이 고입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 어르신들도 좋아하시죠. 게다가 호떡 하나쯤이야 간식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떡은 사실상 혈당 폭탄입니다. 먼저 겉면을 보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듭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흑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떤 호떡은 시럽까지 넣어서 더 달콤하게 만듭니다. 한 개당 흑설탕이 2세스푼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도 흑설탕은 백설탕보다 건강하지 않나요?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건강한 설탕 같은 건 없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 반죽이 입안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하고 흑설탕이 녹으면서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이중 타격입니다. 더 나쁜 건 호떡은 기름에 붙여서 만듭니다. 탄수화물과 설탕에 기름까지 더해지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당을 받아들여라고 해도 세포들이 싫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 지쳐서 당뇨가 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호떡 사드신 날, 그날 저녁 혈당을 재보니 식전인데도 160이 넘었습니다. 점심에 호떡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럴 수가. 호떡 하나가 그분의 하루 전체 혈당 조절을 망쳐놓은 겁니다. 세 번째 위험, 고구마 마탕. 세 번째는 고구마 마탕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구마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도 완만하게 올립니다.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당뇨 환자분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마탕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먼저 고구마를 기름에 튀깁니다. 여기서 이미 건강한 고구마가 기름 덩어리로 변합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전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튀긴 고구마에 조청이나 물엿을 듬뿍 발라서 윤기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 설탕을 또 뿌립니다. 먹을 때 손에 끈적끈적 붙는 그게 다 당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마 마탕 한 접시는 기름과 당분의 조합입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이죠. 왜 위험할까요? 당분과 기름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혈당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염증도 생깁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혈관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눈, 콩팥, 신경, 발 모든 게 혈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명절 때 며느리가 해준 고구마 마탕을 드셨습니다. 맛있어서 5-6개 먹었는데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 날 아침 혈당이 170까지 올랐어요. 고구마는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튀기고 조청을 바르는 순간 혈당 폭탄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숨은 적 가래떡. 네 번째는 가래떡입니다.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인데 첨가물도 없고 건강하지 않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떡이 전통 음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래떡은 흰쌀만으로 만듭니다. 쌀을 쪄서 치대고 늘려서 만드는 거죠. 과정은 단순하지만 결과물은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흰쌀의 혈당 지수는 85 이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밥보다는 낫지 않나요? 사실 떡이 밥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쌀을 쪄서 치댄 것이기 때문에 입자가 더 곱고 소화가 더 빠릅니다. 밥은 씹어야 하지만 떡은 부드러워서 금방 넘어가죠. 특히 떡국이나 떡볶이에 들어가는 가래떡은 더 위험합니다. 국물에 끓이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빨라집니다. 떡볶이는 여기에 고추장까지 더해지는데 고추장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떡을 건강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밥보다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첨가물도 없고 우리 음식이니까 몸에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간식으로 떡을 드신 결과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떡을 간식으로 드신 날은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높았습니다. 왜 나이 들면 더 위험할까? 그럼 왜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인슐린을 만들어냈지만 나이가 들면 반응이 느려지고 양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도 근육으로 들어가서 저장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먹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먹으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대체하기입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가더라도 짜장면 대신 잡채밥을 선택하세요. 야채가 많고 면이 없어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호떡이 먹고 싶으면 겨울에 군고구마를 드세요. 단, 튀기거나 조청을 바르지 않은 그냥 구운 고구마요. 떡이 먹고 싶으면 흰 가래떡 대신 현미떡이나 잡곡떡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순서 바꾸기입니다. 먼저 물을 한 컵 마시세요. 그 다음 샐러드나 나물 같은 채소를 먹으세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채소만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위와 장을 코팅해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방법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20에서 30%덜 오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양 줄이기입니다. 전부 다 먹지 마세요. 짜장면을 먹더라도 한 그릇을 다 먹지 말고
3분의 2만 드세요. 호떡을 먹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반 개만 드세요. 네 번째 원칙은 움직이기입니다. 식후 30분 안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근육을 움직이면 당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10분의 걷기가 혈당을 15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을 갑자기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을 드시면서 식사량을 줄이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넷째, 8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체중 감소에 주의하세요. 혈당 조절보다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박순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2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지고 오후에 졸음이 덜 쏟아지고 다리가 덜 저렸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을 재보니 공복 혈당이 120에서 10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만 바꿨는데 말이죠. 박 할머니가 뭘 하셨을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짜장면 대신 잡채밥을 드셨습니다. 호떡 대신 군고구마를 드셨습니다. 떡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꿨고 매일 저녁 10분씩 걸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완벽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가끔 손주들이랑 중국집도 가시고 명절엔 떡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양을 줄이고 순서를 지키고 먹은 후엔 꼭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은 평균 10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였습니다. 체중이 4kg 줄었는데 배만 쏙 들어갔습니다. 혈압도 조금 내려갔고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잠도 더 깊이 자게 되었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이제 손주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하면 더 좋은 습관들. 박 할머니가 하신 것 외에 여러분이 함께하면 더 좋을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5분만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팔다리를 쭉쭉 펴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특히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햇볕을 쬐세요. 하루 2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게 인슐린 기능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가지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2주면 혈당이 떨어지고 한 달이면 에너지가 돌아오고 2~3달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엔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점심 때는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밤 호떡 대신 군고구마를 선택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 여러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건강 파트너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